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하나를 공유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는 바로 미래인 에듀의 N기출 문제입니다. 요거는 미래인 에듀에서 나온 거고 레벨 1, 2, 3가 있어요. 레벨 1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준한테 3점 문제 유형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2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3점 모음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레벨 3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볼만한 그 정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3점 유형의 문제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난도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3점 문제가 많이 약해, 좀 취약해, 좀 고득점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자체 제작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나왔던 실전 모의고사에서 3점으로 나왔던 모의고사들 또는 EBS 연계 변형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경찰대나 사관학교 영어 시험 수준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경찰대나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그 문제 유형은 또 모의고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같이 짜집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가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해설지를만 봐도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해설지도 굉장히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추천하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이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기술이다. 그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그 잘 나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빈번하게 잘 나오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빈번하게 나오는 소재에서 또 잘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빈출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용어들 잘 나오는 애들을 잘 짜집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게 한 번씩 읽어놓고 체크를 해놓으면 이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경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있었던 학생들은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훨씬 속독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용어 정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하나 공유를 하고 여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를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 문제는 왜 우리가 계속 문해력이라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고 우리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같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N기출 레벨 3 모의고사 1에 실린 문제거든요. 요거 문제를 같이 먼저 풀어보시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나오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수능 영어에서 요하는 문해력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살짝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줄에 If you live in a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it is easy to say that population is the major problem for preserving the environment. 만약 너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산다면 쉽다 말하기가. 대절 인구, 개체수가 주요한 문제라고. For preserving 하면은 보존하는,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But if you think about it a little more deeply, you could rapidly come to understand that consumption and the kinds of technology that we use are also very important in setting the stage for the world of the future. 그러나 너가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너는 빨리 come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절이 목적절로 빠져있죠. 소비와 여러 종류의 기술들, 기술이 수식을 받고 있어요. that we use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소비라든지 이런 각종의 기술도 중요하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무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미래의 세상을 위한. 예를 들어 people in rural Brazil or rural Indonesia, like most of their counterparts in developing countries, live at about 1/40 of the consumption level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rural 하면 시골의, 지방의, urban의 반대말이죠. 브라질의 시골 사람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시골 사람들은 like는 뭐뭐처럼 대부분의 counterpart는 대응물, 상응물, 물건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 그러니까 developing country는 개도국이에요. 개발도상국. developed ed로 되면 선진국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개도국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개도국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금 소위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처럼 이런 시골 지역의 사람들은 사는데 이게 분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1/40th. 이게 분모, 분자예요. 분자는 기수로 나타내고 분모는 서수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40분의 1 수준인 거예요. 소비의. 어떤 사람들의 미국 사는 사람들의 소비의 40분의 1로 산대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미국의 소비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죠. If you consider that we've added 135 million people to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n you realize that the impact of the extra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n the world 문장 상당히 기네요. 왜냐면 이게 열거가 들어갔거든요. In terms of levels of consumption, levels of pollution, uses of inappropriate technologies that may themselves be destructive.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픈은 사실 상수를 해주고 앞에서 나온 내용의 해석 그 설명이 부족할까봐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없는 거와 똑같아요. 없다 생각하고 문법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절에서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향은 is about equal to the impact on the world of all the entir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4.2 billion people. 자, 문장은 길지만 앞에서부터 해석해볼게요. 하지만 너는 생각 고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더해요. 우리가 더해왔다.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억 3,500만의 사람을 개체수에 미국에 뭐 이래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 너는 깨닫는다. 그 영향, 그 추가의 사람들의 영향, 미국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즉 어떤 면에서의 영향인지를 상술해주고 싶은 거예요. In terms of는 about, regarding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 levels of consumption, 소비 수준이라든지 오염 수준이라든지 inappropriate 하면은 부적절한 기술의 사용이죠. 근데 얘가 또 꾸밈을 받고 있죠.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That made themselves be destructive.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할 때는 제기용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리키는 명사를 강조해준다. 그럼 강조용법인데 여기서는 그 테크놀로지 자체를 강조해주는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자체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부적절한 기술의 사용. 뭐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영향이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 영향이 약 똑같대요. 그 영향과 세상에 끼치는 of all the entir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y. 개도국 전체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과 맞먹는데요. 그거는 약 밀리언은 10억이니까 42억 명의 사람과 맞먹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개도국 사람들 전체를 다 합친 것과 미국만의 이 영향이 같대요. 어떤 면에서의 영향? 이런 소비 수준이라든지 오염 수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It is not justifiable to say that population is the only factor. 정당하지 않대요, 말하는 건. 인구만이 유일한 팩터가 아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인구가 주요한 문제라고 했은 거는 맞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서포팅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컨숨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에 대한 사용, 잘못된 사용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it's blank다 that is truly significant. 진짜 중요한 건 이거더라. 자, 해석은 다 했으니까 이제 보기를 잘 걸러내야 되겠죠? 1번 Our way of dealing with the world. 세상을 우리 다루는 방식.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얘는
결코 consumption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consumption이라든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쓰느냐, 그쵸? 막 쓴 거잖아요, 미국은. 나쁜, 약간 좋지 않은 의미로. 만약에 1번이 확실한지 모르겠다. 그럼 2, 3, 4, 5번을 읽어보고 걸러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지문이 어려울수록 더 보기를 걸러내면 돼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냥 문해력 일하기보다는 꼭 문제 형태로 풀어보셔야 돼요. 오히려 보기를 보고 지문이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문을 걸러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봅시다. 봐봐요. 나머지가 왜 아닌지. 2번. Our viewpoint on the welfare problem 아니잖아요. 복지 문제에 대한 게 왜 나와요? 3번. Humanitarian aid to developing countries.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개도국한테? 뭐 개도국 얘기도 한 건 맞지만 이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인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혼자 막 이야기를, 스토리를 지은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불평등하니까 우리 휴머니테리안 에이드를 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글을 읽고 맥락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4번. How to put an end to poverty and violence.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가난과 폭력을? 아니잖아요.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5번. How to measure the degree of economic equality. economic equality라는 거는 경제적 평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degree는 정도죠. 경제적 평등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뭔가 불평등해 보이긴 해요. 그쵸? 불평등해 보이는 거는 맞으나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 평등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또 여기에서 핀트를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기가 또 쉬워요. 보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1번처럼 본문에서 한 말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한번 consumption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말인 즉슨, 즉 세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population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루는지라는 거의 뜻은 지금 이 맥락에서 막 쓰잖아요. 미국은 막 consume 막 하고 막 pollution 막 엄청 높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 수능 영어에서 요하는 문해력이다. 근데 요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렇게 문제를, 그러니까 자꾸 꾸준히 이렇게 풀어보시면, 보기를 걸러가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를 걸르는 훈련들을 이렇게 꾸준히 해가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문해력이 같이 오른다. 그냥 무조건 책만 많이 읽고, 물론 도움이 됩니다. 배경 지식이 많으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 면은 맞지만, 무작정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바로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문제를 접목해서 이런 요령을 기르셔야 된다. 보기를 걸러내는 요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자, 이 지문 참 어렵지. 이 지문 해석하는 거 되게 어려웠어.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가 어려운 거에 절대 주눅들지 마. 그 지문을 읽고 반드시 보기를 읽어봐. 그러면 생각보다 보기가 쉬워. 아예 다른 말, 막 생뚱맞은 말, 반대되는 말,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뭐 지역적인지, 아예 논외인지, 이거는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빈칸 문제인데, 그냥 내용 일치 문제는 아닌지, 이런 보기 거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아무리 지문이 어려워도 설령 100% 이해되지 않는 경우였을지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문해력을 높이는 걸 추천한다.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행을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빨리 시작해야를 원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그냥 책만 많이 읽는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냥 막 책만 잡고선 책만 많이 읽으면 무조건 뭐 점수가 올라간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사실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요. 읽어보면 비단 영어 실력을 늘릴 뿐만 아니라 뭐 비문학 독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배경 지식의 내용들이 많고 뭐 읽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은 이왕 읽으면서 읽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풀란 얘기가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는 처음 이제 수준을 점점점 레벨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고1 수준에서 2점짜리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제 정도만. 그게 뭐 맞았다, 뭐 틀렸다고 해서 거기서 뭐 자괴감 느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정말 이 위 지문을 잘 파악했는지 또는 그런 저희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문제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 3점짜리 문제 해보고 그게 또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루에 풀 수 있는 문제 양을 조금씩 늘려보고 그거를 고등학교 때 시작하려고 하면 조금 버거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실전 모의고사 그냥 뽑으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읽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1, 2, 3, 4, 5, 5 우리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적절한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 그거 이렇게 꾸준히 좀 훈련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